뭐냐건 우리가 선구자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있죠. 가장 먼저 힘겹게 그 길을 개척한 덕분에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쉽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분도 바로 그런 선구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성 의사 1세대로 의료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셨고요. 또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 통합을 이룬 가천대학을 이끌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2012년에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서 발표를 한 세계를 움직인 여성 150인에 선정이 된 분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 궁금하시죠? 이길려 총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천천히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12년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150인. 쟁쟁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가천대학교 이길려 총장. 그는 운명처럼 의사를 꿈꿨다. 환자의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리기 위해 차가운 청진기를 체온으로 데워 진료하던 그의 정성. 엄마도 고생 많이 했다. 응? 엄마도 고생했어. 어이구 이뻐라. 어이구 이뻐라. 20년 넘게 이어온 무료 수술은 의술 이전에 인정을 생각하는 나눔 철학이다. 1998년 가천의대 설립으로 인재 육성에 나선 그는 뇌과학연구소, 바이오나노연구원, 암당뇨연구원을 설립하며 기초과학 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대규모 통합대학을 완성했다. 의료, 교육, 문화를 아우르며 거듭된 도전. 멈추지 않는 이길려 총장의 열정을 만나보자. 여성에게 사실은 뭐 나이나 체중 이런 얘기를 앉자마자 하는 게 예의가 아닌 건 아는데 총장님 자료를 보다 제일 먼저 놀란 게 나이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도대체 에너지, 이 젊음은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예. 또 그리고 저희 주위에는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젊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젊게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배를 전혀 모르시겠죠? 네. 손이 참 이렇게 눈길이 가요. 고우시기도 하시고. 근데 워낙 섬세하시다면서요, 손길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손재주가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특히 의사는 수술도 잘해야 하고 또 주사도 잘 놔야 하거든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네. 제일 먼저 이제 소아과를 들어갔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주사를 잘 못 놔요. 그래서 무섭게 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찔른데 또 찔르고 어떡해. 치가 나고 멍이 들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놓겠다고 그러고서 그냥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그 병원에서 가자마자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사 잘 놓는. 네. 주사 마주로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한국인 선생님 어디 계시냐. 1940년대, 50년대 이제 그때 의사로서 이제 시작을 하셨을 때. 네. 그때 뭐 병원도 사실은 없었을 때고. 그러면요. 아주 거의 이 병원은 불모지였었죠. 그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병이 나면 무당 있죠. 무당이 이제 굿을 하거나 또는 뭐 주술을 외거나 그런 정도였었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겠다는 생각을 하셨을까? 의사를 접한 것이 예. 초등학교 들어가서 우리 초등학교 교의가 이영춘 박사라고 의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얀 가운을 입고 이렇게 이마에 반사경을 예. 끼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제 진찰을 하는데 청진기로 진찰을 하는데 이렇게 숨을 크게 쉬라고 그러면 숨을 크게 하시면은 저는 그냥
의사 선생님 얼굴만 바라보고 너무나 멋있어 경이롭고 보였군요. 황홀하고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의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친구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의사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도 의사 놀이를 했습니다. 너는 배가 아프다고 하고 누워있어. 너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누워있어. 그리고 이제 배가 아프다는 아이는 이제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그리고 치료해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관심이 그런 쪽에 좀 있으시긴 했네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또 계기가 있으셨다면서요. 네. 그 당시는 이제 전염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예방주사도 없고 또 치료약도 없고 병원도 물론 없고 했을 때기 때문에 이제 전염병이 돌아오면은 그냥 한 동네에서 한두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나갑니다. 예. 아주 가장 가까운 제 친구가 장질부사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닷새 앓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뒷산에서 그때는 이제 어린아이가 죽으면은 이렇게 묘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마니에다가 둘둘 몰아서 애장을 한다고 그리고 이제 어디 들로 가서 이제 묻는 것 같던데 그걸 제가 뒷산에서 보면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며칠을 운 기억이 나고 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감기를 며칠 앓다가 폐렴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닷새, 한 일주일 만에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외삼촌이 일본 같았으면 이런 병으로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저도 다시 의사가 돼서 반드시 이렇게 어린아이나 젊은 분이 죽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의사나 의수를 접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몇 학년 때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그러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 또 어렸을 때 순이가 죽었던 거, 이런 걸 생각하면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한 것이 그것이 이제 의사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도 의대 간다는 게 그 당시에 여자가 의대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럼요. 공부를 정말 잘해야지.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촛불로 촛불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지고 이제 그러죠.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정미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이제 정미소까지가 한 700m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밤에 가서 거긴 전기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6.25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대학 시험 준비를 해야 할 텐데 6.25가 나가지고 공부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물론 학교는 폐교가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일제시대 때 파놓은 방공호가 있습니다. 그 방공호에 들어가서 또 공부를 아니, 거기서도 공부하셨어요? 네. 다들 피난 가시는데. 이야, 대단하시. 그런 데서 공부를 하면 혼자만의 공간에 이렇게 하면 너무나 머리에 들어가고 집중력이 더 좋아지고 그래요. 그러면 대학은 전쟁이 끝나시고 가시게 된 건가요? 저는 이제 5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럼 전쟁 중에? 전쟁 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대로? 네, 의대로. 이야. 그래서 의대를 그렇게 해서 51년에 가시고. 네. 그 후에는 어떻게 졸업하시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전쟁 때였으니까 이제 학교가 전부 다 부산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지방과 부산으로 철수를 했는데 정말 뭐 하나 교재라든가 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몸만 피난 나갔기 때문에 배울 게 없죠. 정말 천막에서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정말 어렵사리 의대를 네. 졸업하시고는 네. 어떻게 병원으로 바로 대학병원에?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네. 선진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졸업을 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그동안에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쵸. 어머니가 이제 혼자 돼 계시는 저를 6년 동안 가르치시는데 이제 뭐 논도 팔고 산도 팔고 뭐 밥도 팔고 그래가지고 뭐 거의 나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또 그때 비행기 표를 사려면은 또 뭘 팔아야 되잖아요. 네 아마도 그 논을 한 필지를 팔았어야 하는 그런 그러니까. 거금이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논도 팔고 뭐 밭도 팔고 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네. 예,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 어머니는 참으로 훌륭하셨던 분이에요. 봉사의 정신을 저한테 어려서부터 일깨워 주신 것 같아요. 그 거린이 많이 왔었습니다. 어렸을 때. 예전에는 많았죠. 네. 거린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네, 그랬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반드시 밥상을 차려서 저희들한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봉사 정신을 가르치신 것 같고 또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했던 그런 분인데 젊으셨을 때 네. 넓은 세상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시대 30년대입니다. 네. 1930년대 혼자서 그 만주 지금 봉천 거기를 네. 가셨어요? 네. 가셔서 구경하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의과대학 때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방학 때 집에 올 때는 해골하고 이 척추뼈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내려가셨어요. 예. 이제 공부를 해야 하니까요. 해부학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근데 그 척추뼈를 쫙 이렇게 실로 꿰매가지고 이렇게 방에다가 이렇게 늘어놓고 무시무시하긴 하네요. 예. 공부를 하는데 네. 동네에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장뼈다구가 있대는데 그럼 우리 동네가 부정을 탄다. 당장 그걸 없애야 한다. 그러는 거를 우리 어머니가 막으시고 의사가 되려면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무슨 얘기냐고. 어머니가 무서우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해를 다 해주시고 그랬어요. 지금의 이런 이길려 총장님 같은 분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지지와 또 남다르신 그런 걸 배운 것 같네요. 많이 닮으셨겠어요? 많이 닮았습니다. 예. 많이 닮았어요. 그 풍미나 그 세계관 이런 게 좀 남다르신 여성이 아니었나? 네. 여자도 배워야 한다. 네. 또 넓은 세상에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야 한다. 그런 것을 전부 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한테 그 논을 파는 돈으로 제가 미국 가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러고 망설이고 있는데 마침 군산의 도립병원에 그 영국의 퀘이커 의료봉사단이 와서 예. 그 의료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고향이고 또 영어도 배우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향에 내려갔죠. 거기에서 참 의사가 되는 정말 좋은 계기를 만났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그 영국에서 온 닥터 골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폐렴, 폐농양인지 폐렴인지 하여튼 말릴 환자가 오셨는데 그 기침을 하다가 피고름을 막 토하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그러면요 예. 피고름을 토하고 그런 환자가 왔는데 이제 석션 기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찾다가 없으니까 그분이 막 입으로 그 코와 입을 빨아서 그 피고름을 빨아내는 겁니다. 피고름을 빨아내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너무나 충격을 받고 우리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의사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끼셨구나. 배웠던 그런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계시진 않았을 거고, 그 후에.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철수를 했어요. 예. 네, 철수를 하고 저는 이제 그때도 역시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 마침 우리 친구가 네. 인천에서 개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내가 비행기 값을 벌을 때까지 너랑 같이 하자.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하자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개업을 했던 것이 그게 인천에 정착했던 첫 번째 첫 번째 네. 이유입니다. 예. 네. 그때는 어떠셨어요? 병원 운영은 잘 됐나요? 그 친구들? 그럼요. 너무나 환자가 많았습니다. 예, 아마, 이분들의 이제 예. 부모님 정도 됐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연배겠죠? 그 당시는 네.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없고, 의약품도 없고, 그런 때여서 또 더구나 이제 여의사가 이제 산부인과를 하니까 환자들이 몰려드는데 구름같이 몰려왔습니다. 예, 저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럼 비행기 값은 금방 버셨겠네요. 금방 벌었습니다. 금방 벌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미국을 가려고 하니까 네. 이제 60년대부터 ECFMG라고 미국의 의사 자격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봐야만이 미국의 수련의로 가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미국 의사 국가시험 공부를 하고 64년도에 그 시험에 가셨어요? 합격돼서 미국에 갔죠. 그 당시면 미국에 가는 사람도 없고 그럼요. 그 유학을 꿈꾸는 것도 쉬운 일이 그러면요.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예.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안 무서우셨어요?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예.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더러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미국에 가면, 화장실, 변기도, 이제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샤워기를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하고, 잘못 문을 닫으면 문이 잠겨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워카힐 호텔에 하루 저녁 우리 친구 둘하고 셋이서 하루 저녁을 자면서, 거기 가서, 연습하셨어요? 네, 침대에서 누워 자는 거, 샤워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렇죠. 에어컨 어떻게 돌리는가, 문을 어떻게 잠그는가, 이런 걸 전부 다 하루 저녁 자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해서 병원을 이제 가셔서 네. 아까 말씀하신 소아과. 네, 저는 너무나 미국에 가가지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의료 소모품도 없고 주사기, 그렇죠. 주사기도 만들지 못했을 때고 미국에 가니까 전부 다 일회용입니다. 그때부터요? 네, 주사기를 쓰고 그냥 버리고 장갑을 쓰고 버리고 모든 의료 소모품을 쓰고 버리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깜짝 놀라셨겠네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저거 그냥 그대로 갖다가 우리나라에 쓰면 좋을 텐데. 갖다 주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고맙게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무척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예, 정말 너무나 다른 환경 보고 배우신 게 많으시겠어요. 그럼요. 소아과를 도는데 네. 이제 입원 환자가 한 30명이 있었습니다. 이 물을 얼마를 먹었고 소변을 얼마를 받고 이 음식을 얼마를 먹고 배변을 얼마 했는가, 또 잠은 얼마 동안 자고 언제 깨서 울었는가, 이걸 한 사람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 수간호사가 그 인턴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그 30명의 아이의
모든 컨디션, 모든 상황을 외우고 그러고 있을까. 그렇게 아주 감동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후에 이제 내과를 도는데 한 내과 환자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그 내과 환자가 나는 볼 것도 없어. 나는 그냥 내가 그 폐렴 환자인데 페니실린을 지금 맞고 있는데 처음에 올 때는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그랬는데 이제 3일 동안 입원했더니 열도 가라앉고 이제 기침도 가라앉고 이제 많이 내 상태가 좋아졌고 앞으로 한 2, 3일만 있으면 난 퇴원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을 것도 없어. 내가 다 얘기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환자가 자기 그 병을 소상히 알고 자기 병의 예후까지 다 아는가. 이거는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의사가 그렇게 자세하게 환자한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멋진 의사, 제일 친절하고 자상한 의사라고 생각했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여기 의사들은 나보다 더하네. 네. 그런 걸 느끼면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아프신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그러면요. 예. 제가 그 난소에 이제 그 혹이 있었어요. 그걸 몰랐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난소 혹이 한 주먹만 하면은 이렇게 꼬입니다. 예. 그 꼬여가지고 꼬이면은 이제 혈액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썩으면서 이제 복통을 일으키죠. 그래서 수술실에서 제가 쓰러졌습니다. 어머나. 너무 아파가지고 셔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수술을 하는데 자꾸 제 주치 이제 수술할 분이 자꾸 저를 이렇게 도닥거리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잘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게 수술실 들어가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죠. 혼자 거기에. 환자는 이거구나. 의사 말 한마디에 이렇게 안심을 하고 그 공포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생활을 마치시면서 미국에서도 좀 붙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손재주도 그럼요. 남다르고. 네. 뭐, 그때만 해도, 제가 나올 때만 해도 의사가 부족했었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엄청 이제 붙들었는데, 이제 특히 저를 이제 딸같이 기호하시던 우리 과장님이 계셨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다 가도 너는 안 된다. 그러고 저를 붙드셨는데 그 당시 미국과 한국의 의사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그렇죠. 비유를 했습니다. 시스템이. 너무나 시스템도 그렇고 뭐 물자 풍부한 거, 부자, 또 미국 생활이 정말 즐거웠고, 그렇죠. 네, 뭐 자유분방한 데다가 또 뭐 의사 하면은 대접도 엄청 좋고. 대접도 잘하고, 또 뭐 과에서는 또 뭐 우리 과장님이 딸같이 생각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했지만은 그때 이제 그 우리들의 생각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저희들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6.25가 나니까 남학생들은 이제 타이반, 자의반으로 학도병에 갔습니다. 예, 국가를 지키겠다. 그리고 거의 돌아오지 못했어요. 예, 많은 그 젊은이들이 그때 희생을 당했거든요. 내가 너무나 그 사회에, 국가에 빚을 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간 그들의 몫까지 내가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나는 가야 해.
그런 걸 보고 느끼고 하셨으니 오셔서 그래서 좀 다르게 남다르게 훨씬 달랐죠. 예, 어떻게 네. 하신 거예요? 그 그래서? 낙더 골든의 그 본받음 또 미국에서의 그런 그렇죠.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입원실이 온돌방이었는데 이제 그 환자를 진찰할 때는 환자를 안아서 이렇게 일으킵니다. 예, 그냥 어제 수술한 사람이 이제 그 일어나기 굉장히 쉽진 않죠. 힘들죠. 예. 예. 쉽게 이렇게 안기는 사람은 상태가 좋은 겁니다. 예. 아주 숨을 가쁘게 쉬면 이 환자는 이 환자는 좀 힘들구나. 아직도 많은 치료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가볍게 일어나는 분들은 또 괜찮으신 네, 거죠?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예. 아프십니까? 어떠십니까? 하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럼요. 그냥 내가 느끼는 거죠. 예. 예. 청진기도 이렇게 항상 몸속에 넣어놓으시다 쓰신다면서요? 네. 그 차가운 청진기를 대면 그냥 깜짝 놀라요. 네, 깜짝 네. 놀라면서 그러면 뱃속에 있는 태아도 놀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청진기를 가슴에 이렇게 품고 다녔습니다. 제 체온으로 따숩게 해서 이렇게 환자한테 갖다 대면은 굉장히 환자가 기분이 좋죠. 직접 진찰대에 누워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서요? 그 당시는 네. 그 의료기기도 제대로 이렇게 규격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진찰대 올라가면 부인과 진찰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내과나 외과나 그냥 침대에 그렇죠. 누워서도 진찰을 할 수가 있지만은 여성 진찰대는 좀 특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진찰대가 조금 불편하면 굉장히 환자가 불편을 불편해요. 느끼고 예. 긴장을 하고 맞아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진찰대를 새로 가져오면은, 과연 이 진찰대가 편한가, 직접 올라가서, 이제, 한번 누워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예. 예. 그 옷을 입었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불편하네요. 네. 애들은 환자가 많으니까 예. 빨리 올라가세요. 맞아요. 빨리 내려오세요. 네. 그 빨리 소리가 그냥 입에 달고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너희들도 한번 올라가 봐. 네. 근데 아이들이 다 체험을 했습니다. 네. 체험을 하고는 맞아요.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절대로 빨리빨리라고 빨리 못 안 내려와요. 하겠습니다. 서민들은 특히 병원 가는 문턱이 그 당시 너무 높았죠. 그럼요. 이제 미국에서 돌아온 때가 69년, 네. 70년대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병원에서는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에 쓰는 건가요? 이제 갑자기 아프면은 네. 이제 참다 이제 못 참으면 이제 굉장히 위독한 상황에서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입원하고 치료받고 수술하거나 그러고 나올 때 보면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먼저 돈을 맡겨야지 그럼 병원에 치료를 해주는 거군요. 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 돈을 못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보증금을 받죠.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자궁의 임신 파열이 돼서 복강내 출혈을 하는 아주 위급한 환자를 봤어요. 네. 당장 수술해야 한다. 초를 다툰다. 그리고 이제 수술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이 환자는 그냥 이제 친정어머니하고 같이 왔는데 주섬주섬 짐을 챙기는 거예요. 옷을 입고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 빨리 수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랬더니
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 나는 보증금 없어도 된다. 이 병원은 보증금이 없어도 되는 병원이고 몰랐는가. 그러니까 보증금 없어도 되니까 수술하자. 그랬더니 그러면 또 뭐 합니까?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수술하면 뭐하냐. 수술비가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미국에서 갓 나왔을 땐 일인데 미국은 그렇게 풍요롭고 뭐 병으로 아파 죽는 사람이 없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이렇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수술을 못 받고 그냥 죽을 걸 빤히 알면서 집으로 돌아간다. 너무나 저는 그것이 참 불쌍하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없는 병원, 그리고 이제 돈이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무료 환자 많이 받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무료 암 검진도 해주셨다면서요? 예. 이제 그 당시는 또 그 암에 걸려서 어떤 때는 말기암 환자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들한테는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기암 환자에서 얼마 살 수가 없다. 보호자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암이 뭐예요? 그래요. 암이 뭐라는 것도 모를 정도. 예. 그런 때여서 그 암이 뭐라는 거 그리고 또 무료로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받아라. 이제 그러고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을 발견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정말 그 후에 이제 의료법인을 만드셔서 이 의료법인이 되면 개인에게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면서요. 이제 개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병원이 크고 이제 뭐 종합병원도 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랬으니까 이제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병원을 하면서 뭐 돈을 벌겠다. 뭐 그러고 병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가진 이 의술, 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의사가 됐고, 이런 사람을 치료해 주겠다고 했고, 난 내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번다. 병원에서 돈을 번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병원이 커지고, 그래서 이 병원이 영원히 남으려면 의료법인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법인으로 하는데 어머니가 그 의료법인이 뭐 하는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의료법인을 하면 사회 내 재산을 다 사회에 그렇죠. 이렇게 그 기증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화내시지 그런 거 하지 마.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마. 예. 아니 어머니 눈도 팔고 밭도 팔고 다 네. 파셨는데 자식도 없이 돈이 없으면 어떡하려고 네 재산을 전부 다 헌납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의사기 때문에 절대 굶어 죽을 일은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병원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의료 취약 그런 지역들. 네. 저는 사실 꿈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병원이 잘 되고 그러면 고향에다가 무료 병원을 짓겠다 하는 것이 제 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 후배인 이제 그 당시 의정국장을 하시던 분이 계셨었어요. 보건복지부 의정국장을 하시던 분이 선배님 이제 오히려 취약지 병원을 하는 게 낫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양평, 철원, 그 백령도 이런 데다 취약지 그렇죠. 병원을 병원이 없는 곳이네요. 했었죠. 예. 진짜 의사로서의 그 열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시는 건가 해서 저도 자료를 쭉 이제 보다 보니까 바람개비라는 표현을 본인이 많이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비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예. 그 바람개비를 돌리면서 이제 놀기를 많이 했어요. 수수깡 앞에 종이 네, 붙여서. 네, 예.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리는데 빨리 달리거나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거나 그러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바람개비가. 맞아요. 예. 누가 바람개비 잘 돌리나? 할 때 이제 제가 항상 저는 그 원리를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 삶이 전부 다 그 바람개비를 돌리는, 바람이 불어오는데 도전하고, 예.
열정을 가지고 바람개비를 돌리고. 바람개비가 정말 그런 어떤 역경, 바람이 오지 않으면은 네. 돌아가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죠. 인생이 그런 건가요? 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냥 우왕좌왕하고 가만히 있거나 또는 도망가고 포기하거나 싶잖아요. 예. 도망가거나 하면은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예. 바람개비를 돌리듯이 그냥 돌려야 된다. 인천의 가천대 길병원. 이길려 총장이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찾았다. 내일 심장 수술 예정입니다. 근육관 대중증. 이렇게 작은 아이를 심장 수술을 해. 안쓰러운 아기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는데 지금 부모가 와서 보고 그래? 어머니는 중국인이라서 우리말 잘 못하시고요. 아버지는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라서 지금 아직 아버지는 아기를 못 본 상태입니다. 설명을 잘 해줘야겠다. 그 이제 위험성도 있다 하는 것도 얘기해주고. 그래. 여기서 일하는구나. 그래. 너희들이 저렇게 태어났어? 우리 내 쌍둥이 아시죠? 89년도에 난. 26년 전 내 쌍둥이 출산을 맡았던 그는 대학 등록금 지원 약속을 지켰고 길병원 채용으로 그 인연을 이어왔다. 뭐 한두 번 갔겠지. 이제 배가 이상하게 부르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7개월인데 만삭같이 부르니까 아기가 넷이라는 거 몰랐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데 저희들을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치료해주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약속드렸었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게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사람이 있는 거야? 아이고. 출산을 앞둔 두 자매를 축하하는 자리. 이길려 총장의 감회가 새롭다. 그래. 그래. 베네짜 그래. 아까 본. 그래. 베네짜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잘 입혀. 네. 아주 그냥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고, 쟤네들 날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렇게 커서 또 결혼할 때도 가보니까 쟤들이 벌써 커서 결혼을 하는구나 그랬는데 또 이제 아기를 낳는다네. 오늘은 가천대 길병원에 뜻깊은 행사가 있는 날. 네. 라오스 대사님. 그러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1992년부터 시작된 저개발국 아동 무료 수술에 올해는 라오스 심장병 아동 6명이 초청되었다. 그리고 이들 모두 건강을 되찾았다. 상태 좋아진 아이들 보니까 또 어떠세요?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죠. 이거는 내 자식이 그렇게 된 것 같은. 엄마도 고생 많이 했다. 엄마도 고생했어. 그죠? 안 하죠? 의술에는 차별이 없다는 그의 신념은 무료 수술로 수많은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사했다. 아이고 이뻐라. ดีใจหลายที่ว่าให้ลูกจะได้มีชีวิตใหม่ดีใจหลาย 생명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고 안도의 눈물이다. 라오스의 아기 엄마는 건강해진 아기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품에 안았다. 의사들은 이 새 생명이 태어날 때라든가 이렇게 아팠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생명을 찾는 이런 기쁨으로 그 고생을 다 하죠. 조촐한 회복 축하연. 그는 의사라서 행복한 사람이다. 최근에 그 최대 규모로 이제 대학 통합을 또 이루셔서 가천대학이라고 이제 이것도 하나의 또 새로운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 젊지 않은 나이에 하신 도전이거든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또 시도를 하셨을까? 네. 예. 제가 하고 있는 게 의료, 그렇죠. 교육, 문화, 네. 또 봉사, 그렇죠. 과학기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또 가지고 있는 그 책임과 또 의무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은 병원대로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건강을 되찾아주고 하는 게 책임과 의무고, 학교에서는 또 아주 좋은 인재를 만들어서 세계 글로벌 인재를 만드는 거, 이게 또 학교의 책임과 의무거든요. 어떻게 하면 글로벌한 인재를 키울 것인가,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학생들은 자식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교수님들한테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그런 말이 있는데 왜 학생은, 제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소리가 왜 없는가?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생을 자식같이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내 자식은 글로벌 인재, 세계에 나가서도 절대로 꿀림 없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120명의 교수를 한꺼번에 이제 초빙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한 10일간 한 바퀴를 이제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워싱턴. 그래서 많은 그 교수님들한테, 학자님들한테 이제 우리 학교 설명도 하고 또 우리 학교에 모시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을 모셔오기 위해서도 그렇게 힘드셨다는데, 특히 어떤 분을 모셔오는데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제가 그 2000년도부터 저는 기초과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데는 기초과학 육성이 중요하다. 앞으로 의료는 뇌다. 뇌하고 당뇨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뇌 과학자를 모시는데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그 학자들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모이는 이제 시카고 학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밤에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에 가서 그분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고, 그리고 하루 하고 그날 밤에 또 밤 비행기로 오셨군요. 왔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인재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고 이제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바람개비가 계속 힘든 일을 향해서 또 바람을 향해서 돌고 있고 또 돌고 있고. 근데 결혼은 못 하셨잖아요. 다른 건 다 하셨는데. 어떻게 이거는 후회 안 하세요? 결혼 안 하신 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혼할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한번 시기는 좀 있으셨어요? 연애를 하셨던.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공부하느라고 못했고, 또 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또 외국인이 와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연애할 수도 없고. 시간이 없으셨고. 시간이 없고, 오로지 병원을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오로지 생각이 그 생각이고, 제가 그런. 외롭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인간이라면 좀 외롭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첫째, 왜 결혼 안? 너무 많이 들으셨죠? 사실. 결혼 안 했느냐? 외롭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학교가 또 우리 병원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직장 동료들, 또 우리 학생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외로울 수가 없고, 그리고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많은 가족을 결혼을 했다면은 많아야 5, 그렇죠. 적으면 하나 둘일 텐데, 저는 수천 명의 자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전 정말 행복해요. 그래요. 폭넓게 다 꾸려가셔야 되는 일이 사실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도
이 길 그대로 의사를 선택하시고 결혼을 안 하시고 또 대학을 설립하셔서 이 길로 그대로 또 가실 생각이신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딸 낳았다고 굉장히 구박을 많이 받으셨는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날 것이고 또 결혼을 안 할 것이고 결혼을 하면 이런 일을 못해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의사가 될 것이고 또 교육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냥 확고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인생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네. 네. 앞서 처음에 나이에 비해서 어떻게 해서 젊으신가 하고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네. 그 바람개비를 돌리는 그 열정으로 그 열정적인 삶을 사셔서 늙으실 시간도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오늘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도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3D 프린터. 라는 네. 최신 기술로 만든 이길래 총장님 두상인데요. 어머나. 예. 아이고. 좀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예쁘고 어떻게 이렇게 젊고 예쁘게 만드셨는지. 나이나 세월에 상관없이 꿈을 향해 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제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바람을 향해서 뛰어가야만 그 바람개비가 잘 돌아간다는 것, 그건 바로 열정, 긍정적인 그런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오늘 소중한 얘기 들려주신 이길래 총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뜨겁게 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손 부상을 입어서 연주를 못하게 됐는데 기적적인 일이죠. 완전히 이건 제가 아주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안전치료하니까. 내일 심장 수술 예정.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잘한다. 잘한다.